앱 최고 재능으로 평가받는 본머스의 18세 미드필더 알렉스 스콧은 데뷔골을 장렬시켜 후 손흥민에게 다가가 한 예상치 못한 행동이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본머스의 원톱인 솔 랑케 원래 결정력이 좋지 않은 선수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형편없을 줄은 몰랐다고 말하며 후반에 교체로 들어와 앱 데뷔전을 치른 18세 미드필더 알렉스 스콧이 훨씬 위협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알렉스 스콧의 골 넣기 2초 전 움직임이 손흥민과 아주 유사하게 닮아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가 손흥민에게 보여준 존경의 표시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닌지 추측된다고 말해 많은 팬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부 전문가들은 왜 알렉스 스콧의 데뷔골에 손흥민을 소환하며 플레이의 유사점을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풋볼 잡지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본머스를 3대1로 격파하며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1위 리버풀과 승점 단 5점 차이로 따라붙은 것에 대해 영국 현지 매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토트넘이 홈 경기에서 본머스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기는 하겠지만 최근 본머스는 5경기 4승 1로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앞선 경기에서 뉴캐슬과 맨유 같은 강적을 만나 그들에게 단 한 골도 내주지 않는 미친 수비력을 보여 자칫하면 토트넘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체들의 이런 전망의 근거는 최근 3경기 동안 6골을 몰아치고 있는 본머스의 도미니크 솔 랑케 10번 역할을 맡고 있는 저스틴 클루이베르트의 최근 미친 폼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기는 전문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으며 경기당 슈팅수가 앱 3위에 빛나는 토트넘이 본머스에 전반전에만 슈팅수 5대12로 밀리면서 경기를 중계한 중계진들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전반 1분 만에 경합 정보를 따낸 솔 랑케 바로 슈팅을 가져갔지만 다행히 벤 데이비스의 블록으로 공이 튕겨나가며 위기를 모면했으나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전문 센터백이 없는 상황에서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가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자체가 감동이라고 손뼉을 쳤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에메르송이 지난 경기에서 몇 가지 실수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전문 센터백이 아닌 오른쪽 윙백 그것도 백에서 뛰던 선수가 포백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센터백 아직 뛴다는 것은 선수에게는 너무 혹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프리미어 리그라는 최고 레벨에서 저 정도 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고 저들의 헌신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그들의 실수에 대해 탓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해 많은 또 다른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전반 2분경 손흥민은 오른쪽에서 브레넌 존슨이 올린 크로스를 맞이해 왼발로 공을 터치했다. 공이 골대를 빈다. 많은 팬의 아쉬움을 잘하여 있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공의 회전이 걸리면서 마지막 바운드가 살짝 죽었고 미끄러지듯이 가속이 붙어 손흥민이 계산한 공이 궤적과 달라지면서 정확하게 발을 갖다 대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저런 완벽한 찬스를 놓쳤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에는 저런 찬스를 수없이 날리는 공격수들이 널리고 널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런 분석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날 본머스의 원톱 스타라니까 솔 랑케의 완벽한 찬스들을 공중에 날리며 본머스를 나락으로 몰고 갔는데요. 전반 20분경 랑케는 당구가 왼쪽을 돌파한 후 올린 크로스를 비록 벤 데이비스의 방해가 있었지만 헤더를 너무 강하게 아래로 하려다가 공의 스피드가 완전히 죽어버려 비날이 손쉽게 잡고 맙니다. 장면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벤 데이비스 다 랑케 훨씬 키가 크기 때문에 저건 완벽한 부조화라고 말하면서 10골 이상을 넣은 공격수라면 저 정도는 넣어야 했다고 지적해 많은 팬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전반전을 사람의 골로 1대0로 앞서가긴 했지만 사르다가 불의의 허벅지 뒤 근육 상처를 입으며 되고 그 자리에 스킵이 들어오면서 토트넘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머스는 스킵의 경기력이 좋지 못한 것을 틈타 왼쪽으로 공격을 완전히 몰아버리면서 토트넘은 수시로 위기에 빠집니다.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본머스는 주된 공격 루트를 왼쪽으로 가져가면서 스킵을 완벽히 공략해 토트넘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말하며 본머스가 3골 이상 넣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런 주장을 명듯 후반 51분경 랑케는 골문 앞에서 완벽한 찬스를 맞이하지만 이것을 공중으로 차 골대를 맞고 아웃되어 본머스 팬들의 머리를 싸매게 만들었습니다.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벤 데이비스의 태클이 있었지만 좀 늦었기 때문에 완벽한 찬스였는데
기술을 의식해 위로 살짝 찬다는 것이 너무 높이 차 골대를 맞고 아웃된 불효의 연속이라고 말하며, 이날 랑케는 총 9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딱 2개의 슈팅만 골대 안으로 향했다고 분석하면서, 저런 공격수를 보고 있자면 손흥민의 골은 예술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1대0으로의 월을판 리드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후반 70분경 로셀소의 침투 패스를 받아 30여 미터를 질주한 후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망을 가릅니다.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후반 70분경은 거의 모든 선수의 체력이 고갈되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이라고 말하며, 경기를 풀타임으로 뛴 지 겨우 이틀 만에 출전해 31살이 선수가 전력으로 스프린트를 한 후 골을 기록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현지의 한 축구팬은 자신의 개인 SNS 손흥민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라는 게시글을 올려, 이 게시글을 접한 많은 팬으로부터 손흥민이 조금만 실수하면 왜 그렇게 달려들어 온갖 특집을 잡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손흥민 허가는 정신병이라는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영국 통계 매체 오타는 손흥민은 리그 20라운드에 이미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말하며, 누적 공격 포인트는 총 300개로 살아있는 전설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손흥민은 랑케와 달리의 경기에서 딱 2번이 슈팅을 했는데 이 2개의 슈팅 기대값은 모두 0. 1 이하의 슈팅이라는 엄청난 슛이었다고 말하며,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의 2번째 골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EP 최고의 능이라 평가받는 18세의 미드필더 알렉스 스콧은 후반 교체로 들어와 솔랑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플레이를 보여줘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후반 83분경 본머스가 좌측을 돌파하고 스콧에 공을 내준 것을 스콧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왼발로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차놓는데, 이날 2차 다이빙조차 할 수 없는 코스라고 말하며, 스콧은 주발이 오른발인데 왼발로 저렇게 정확한 코스로 공을 보낼 줄 안다고 언급하면서, 골문 앞에서의 침착함과 간결함과 주발이 아닌 왼발로 골을 넣은 것이 손흥민을 빼닮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토트넘은 결국 본머스를 3대1로 누르고 경기의 승리를 가져가는데요. 경기 후 알렉스 스콧은 손흥민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며 귓속말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 셔츠를 벗는데 이때 앞에서 14번 바지가 보인다고 말하며, 14번은 알렉스 스콧의 등본 호라고 설명하면서, 알렉스 스콧은 과거에도 여러 번 토트넘 팬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는데 경기 후 다가가 손흥민에게 유니폼 교환을 물어본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앱 최고의 유망주가 손흥민을 존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며, 이런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는 쿨루셉스키엔 반성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해 또 다른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잡지가 있습니다.